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저는 사실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어제 이춘석 의원이었어요. 이분 부자예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 내역 보니까 네. 막 너무 부자는 아닌데 네. 근데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했었던 그 분할 매수와 매수 단가 입금 내용을 보면 네. 부자인 것 같아요. 어. 뭐 1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뭐 주식 투자했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다 들켰는데 그런데 주식 거래를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보좌관 폰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좌관은 그러면은 보좌관 아니, 폰이 아니라 본인 폰입니다. 예. 본인 폰인데 본인 네. 폰인데 보좌관 폰이라고 거짓말하는 걸로 거짓말을 보여져요. 했었죠. 맞아요. 예. 처음에는 그래서 보좌관 폰을 우연히 잘못 들고 와갖고 화면을 우연히 열어서 봤다라고 그렇게 실드를 쳤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 폰이었고 그런데 주식 그 투자자 명의는 보좌관이었고 그래서 저는 보좌관이 갑질을 당했나 지금 그 보좌관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지 않을 거고 네. 그냥 어떻게 하나 네. 우리 의원님이랑 나랑 같이 죽게 생겼는데 걱정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네. 보좌관 폰이라 그러니까 혼동해서 보좌관 폰으로 들고 갔다라고 얘기한 건데 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그쵸. 게 네. 차명 거래도 문제인데 보좌관 폰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그것 대리 거래거든요. 그렇죠. 대리 거래도 문제고 차명 매수도 거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러나 저러나 다 문제라서 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네. 그리고 핸드폰을 바꿔서 갖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미래에셋 어플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증시 어플. 네. 그게 모든 금융 어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맞아요. 자동 로그인이 되고 네. 그 로그인이 영속적으로 유지가 안 돼요. 네. 이른바 30초에서 1분만 로그인이 되고 있고 네. 안 만지면 자동으로 로그 아웃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핸드폰을 로그인한 상태에서 도난을 당해버리면 그 주식이나 그 해당 어떤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금융 어플마다 그걸 정해놔요. 그리고 네. 이제 증권 회사마다 네, 좀 증권 다를 회사 수가 내지는 있으니까 우리가 네. 일률적으로 아니요, 얘기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셔서 아시죠. 우리 농협은행 어플 들어가 보면 하고 있다가 다른 짓 했다가 보면 로그 아웃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도난될 수 있으니까. 은행 것도 그래요. 은행 것도 뭐한 증시도 3분인가 마찬가지예요. 뭐 10분인가 뭐 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막 바꿔서 들어갔다는 가정 우리가 좀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해보면 보좌관이 로그인을 했다가 네. 30초 1분 사이에 헷갈려가지고 이춘석 의원 그걸 들고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확률로 따지면 아마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을 네.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예. 근데 사실 이춘석 의원이 그렇게 지명도가 높은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춘석은 누구인가 한번 보시죠. 이춘석 의원 저희가 프로필을 좀 만들어놨는데 1963년생입니다. 인물은 뭐 상당히 못생기시네요. 머리도 곱슬거리고 안경도 유행하는 예쁜 안경 쓰셨네요. 네. 자, 한양대 법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사까지도 법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시 30회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시가 이제 28회였는데 네. 그러니까 20기죠. 나이는 적으면서 사시로는 선배인 사람인데 저는 저분이 2008년 이후 4선이었는데 이재명 캠프에 후보자 저 비서실장을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4선이나 된 분이 이 초선 의원의 비서실장을 하네라고 해서 아무리 대선 후보지만 그때 살짝 좀 놀랐었는데 그래서 이재명의 복심이다 이런 별명까지 있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뭐 네. 평이 나쁘지 않은 분이라고 하고요. 네, 존재감이 막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거나 네, 뚜렷한 사람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용조용하고 네, 대부분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주장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의원으로 좀 유명했다는데 이런 있으면 사건 나오니까. 네, 일단 팩트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름이 정확하게 봄춘자 발음 이춘석입니다. 네. 그 일부 극히 일부 분들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저만 하면 틀리기 때문에 여기도 가끔-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네, 오타가 이준석 있는데 법사위원장이라고.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분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은 전북 익산 예전에 이리시였었죠. 네, 네, 거기서 태어나고 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고는 한때 호남의 제일 명문으로 알려진 아주 좋은 그런 전통과 학풍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무튼 여성은 못 갑니까? 예? 여성. 그 남성고등학교였습니다. 이제 아줌마 이런 쓴높은 아줌마 개그를 네.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신선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삼선까지 하다가
그 한 번은 경선에서 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쉬고 있을 당시에 국회 사무총장 했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총합 4선 의원을 하고 네.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 이춘석 의원이 그 휴대폰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아까 네. 지금 이기인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딱 얽매여 버린 겁니다. 이게 그 보좌관의 휴대폰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네. 본인 휴대폰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아무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네.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사진이 찍혀서 네. 오도 가도 못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고 어제 밤에 부랴부랴 탈당계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어젯밤으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는 불확실한데 탈당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제명을 하겠다. 그렇죠. 지금 제명이 완료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당규 18조 19조에 의거해서 네. 징계를 예상해서 탈당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네.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 것이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올리도록 하여라 어명을 내렸는데 코스피 5천. 네, 코스피 5천 어명을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여당 의원이 일종의 이게 내부자 거래인지 정말 무슨 정보를 갖고 한 건지 요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주식 사고를 일으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명 대통령이 제명을 하라고 시킨 거지. 아줌마 네? 개그. 오늘 터지네, 박근혜한테 오늘. 컨디션이 너무 네. 좋으십니다. 예. 네, 정말로 이게 저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말 뭐 교감이라도 있었던 건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이게 우리는 왜냐하면 이 지금 어명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식시장 올리는 게 그렇죠. 여기 지금 죄를 뿌려버린 사건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개미들이 지금 열받아 네,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주식 양도세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여당 의원이 네. 차명 거래 이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게 사실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AI 국가대표 AI 뭐 이런 네. 거 발표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의원이 예. 법사위원장이 이런 거래를 했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사전에 이 정보가 네.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종목에 대한 얘기도 진짜 재밌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거는 뭐냐면 차모 씨라고 지금 나온단 말이죠. 네. 보좌관. 이 사람은 차보좌관. 무슨 차보좌관은 무슨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뭐예요? 고등학교 동창은 아니고요. 네.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네.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좀 보여지고 네. 나이는 51살. 51살. 뭐 실명을 이춘석 제가 의원하고 네. 11살 차이네요. 네. 네.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2011년부터 이제 본인의 어떤 SNS를 좀 살펴보면은 네. 한미 FTA 비준안 등에 대해서 뭐 가족들과 함께 막 시위하고 거리를 나가가지고 데모하는 걸 보니까 네. 진성 민주당원으로 좀 보이고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춘석 의원이 전북도당 위원장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권리당원 부장이라든지 사무처 당직자로 활동했었던 사람이고 어. 2021년에 사무총장 이춘석 의원 사무총장을 할 때 이제 네. 국회 경험이 전무했었던 차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차용하는. 그러니까 비서실장. 예, 그만큼 뭔가 두 사람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네. 가깝고 네. 특수 관계다라고 평가할 수 아.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차보좌관이라는 이 형님은 자기가 이 명의가 도용이 됐다 하는 거를 좀 알고 형님 있었다. 남성입니까? 남성 아니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입니까? 여성이에요? 네. 모르셨군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새로운 네. 사실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네. 조금만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여성 보좌관이세요. 여성 보좌관. 네. 우리는 다 이제 남성 보좌관이 그러니까요. 글쎄요. 우리의 정보력이 너무나 떨어져. 이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역시 예. 이기 총장께서 나오시니까 네. 많은 새로운 팩트들을 알게 됩니다. 알짜 정보. 여성이다. 여성 51세 여성이다. 네. 그런데 이분이 2021년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춘석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네. 떨어졌던 당시 예. 그때 이제 국회 사무총장을 할 때 사무총장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2012년 네. 전북도당 위원장을 할 때부터 뭔가 지금 네. 기사상으로 네. 온라인 어떤 커뮤니티 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네.
2012년, 1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14년 정도를 함께 연을 맺고 이어왔던 그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보통의 관계는 아닐 거다. 네. 매우 정치적으로 네. 밀접하고 특수한 그러네요.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사로 이렇게 2012년에 뜰 상태였다면 실제로는 그 전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했고 관계를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사실 이분은 보좌진 지금은 보좌진이지만 네. 사실상 공인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네. 언론에 나옵니다. 실명이 나와요. 아 예. 네. 그리고 전북 지자체에서 협력관도 활동했었었고 예. 네. 뭔가 그 전북도 지자체에서의 어떤 서울 대외 협력관도 활동했었던 것을 보면은 네. 뭔가 이렇게 아니, 그 마냥 이게 정도- 마냥 공무원이 아니라 네. 뭐 공인에 속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네. 실명까지 그 거론되고 정도 됐으면 공개된다. 이름 공개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는 일단 좀 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좌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의원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 네.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정치적인 그 이력을 밟아온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그런 꿈을 이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야심을 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김현지 씨나 뭐 배소연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성남 시절부터 인연을 계속 이어왔었잖아요. 네. 이후에 이제 도지사로 갈 때 네. 김현지 씨는 심지어 이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도 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관계다 정치적으로 네. 이런 이제 관계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이춘석 의원하고 이 차보좌관하고 그러면은 이 보좌관이랑 이런 식의 차명 거래를 용인하는 관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저는 의심도 좀 드는데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네. 그 더팩 아니다 그렇죠. 뉴시스 네. 사진에 그래서- 찍혔는데 네, 차 땡땡이라고 실명이 나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이춘석 의원의 실명이 거론된 게 아니라 네, 야당의 모 의원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그게 지금 보도상으로는 이춘석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한 번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사진이 찍히기는 했지만 그럼 그 전에는 없었는가라는 네. 의문도 네. 충분히 네. 들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진 한번 정말 다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이 주식도 그렇고 뭐 남자들 바람 피우는 것도 그렇고 한 번도 아는 사람은 있지만 딱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 이 주식 거래, 코인 거래 아마 국회 뭐 국정감사장 또는 뭐 본회의장, 상임위원장 네. 아마 시도 때도 없이 했을 겁니다. 네. 법사위원장 때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카메라 기자가 안 서 있으니까 그렇죠. 뭐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의혹과 추정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지금 그럼 이제 종목으로 지금 얘기를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작년에 찍힌 종목을 보면은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인데요. 네, 그 종목 그래서 그게 사진이 언제 찍혔나 봤더니 10월 그게 저 국정감사 기간 10월 8일인가 뭐 7일인가 그때 찍혔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요 그 주식이 보니까 저기 밑에 좀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스튜디오 미르의 1년 주가를 이렇게 보면은 저때가 저분이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저분이 움직이는 시점 보면 또 왼쪽으로 좀 한번 가보실까요? 네. 쭉 가서 보면 저 10월 달이 쭉 올라갈 때예요. 왜 밑에가 수직으로 9월 치솟을 6일이고 때가 예. 두어 번 있는데 네, 네. 맨 왼쪽에 수직으로 치솟을 때. 네, 네. 네. 그때 또 주식을 아. 하다가 찍힌 게 저 스튜디오 미르. 저 때가 10월쯤 되겠군요. 그거거든요. 작년 9월 6일 네. 표시돼 있고 12월 6일 그 사이 3개월 그 사이 사이에 보면은 그러네요. 그때 이제 쭉 올라가는 시점, 그 시점인 거예요. 참고로 거의 미르라는 거- 말은 우주라는 뜻이죠. 거의 2배 가까이 뛰네요. 야. 네. 9월 네. 주식을 좀 19일에는 하시네. 2,150원 야. 부터 네. 4,100원 가까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한 11월 직전까지는 4,150원 고점을 찍다 이렇게 하향세인데 저것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봐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 그러면은- 고점 때 팔고 나왔는지 여기 네. 보면은 확실해지는 그러면은 거죠. 저때 좀 저 주식이 왜 올랐느냐. 음. 그 조사를 좀 해보니까 어허. 요게 이제 9월 달에 요 스튜디오 N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게 일본 토에이 스튜디오 미르 여기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양해 각서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었대요. 즉 아하. 스튜디오 미르라는 데 자체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능력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그 기여를 많이 해온대요. 그래서 비교적 탄탄한 데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데가 수익성을 그게 크게 낼 수는 없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냥 저 주가가 저 정도였었는데
요 또 10월 초부터 또 저 10월 7일 사이에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스튜디오에는 네이버의 영상 웹툰 제작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자회사인 거예요. 네. 스튜디오 A하고 토에이라는 게 일본 제작사잖아요. 네. 동영이란 아마 뜻일 텐데 토에이 애니메이션 간의 글로벌 사업 관련 MOU 체결 소식으로 또 이것이 확 올라갔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하게 네이버 관련된 뉴스에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살짝 드는 것이 이번에 그 핸드폰으로 보다가 걸린 종목 중에 또 네이버 들어있잖아요. 네이버 들어 있습니다. 네. AI 기업이죠. 네. 그래서 네이버 주식 흐름 한번 볼까요? 이게 9월 4일, 9월 5일 지금 저 문제가 발생을 한 날이 9월 4일이었죠. 그날 오전부터 시작해갖고 8월 4일. 8월 4일 죄송합니다. 예, 이 주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아침장 저거는 이제 하루입니다. 밑에 저 빨간색으로 나온 날, 예, 그거 보면 오전에 시작해서 오전에는 주가가 낮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2만 7천 원 이하에서 시작을 했다가 쭉쭉쭉 오전장 끝나고 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장 마감 직전에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 지금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해서 차머씨의 이름으로 해서 거래를 한 시간은 저 8월 4일 날 오전이었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날 들어온 오후에 속보를 하나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군요. 네. 이춘석 주식 의혹에 대해서 네.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네. 엄정히 수사하라. 이분도 또 엄중 선생이 되셨어요. 경건 안 아무튼 하셨습니까? 경건.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사익을 추구한 사람은 폐가망신 시키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폐가망신 1호가 나왔네요. 네. 폐가망신으로 그런데 그 이춘석을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네. 조금 더 저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이때 말하는 폐가망신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폐가망신이냐 네. 이춘석의 폐가망신이냐 아니면 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제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이 비슷한 사건이 처음이 아니죠. 김남국 코인 맞아요. 거래 사건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까?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네.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다고. 그런데 마치 무슨 DNA가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김남국은 온갖 국회에서 이런저런 회의 때마다 코인을 만지더니 이번에는 사선 중진이 말이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됐는데 김남국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용산 대통령실에 국민 디지털 소통비서관으로 맞습니다. 이번에 화려하게 또 부활을 해서 네, 지금 그렇죠. 용산에 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딱 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증권거래소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조작하다가 걸린 사람은 폐가망신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 폐가망신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춘석 의원 길게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폐가망신에 해당되는 것이 민주당 당사를 말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수사하라 엄중 선생처럼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사진만 공개됐으면 거래는 안 했습니다라고 네. 빠져나갈 수 있는데 네. 네이버를 5주씩 분할 매수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불법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더 이상 비판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에서. 네. 이게 사실 형태는 다르겠지만 불법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차명을 통해서 부정 축제를 한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당한테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기준으로는 저희가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 이게 맞아요. 이춘석 의원의 단건 범죄가 아니라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이 그럴 수 있죠.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춘석 의원이 경제 2분과장인데 네. 그렇죠. 경제 2분과장이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했었던 AI 200조 투자를 맞아요. 핵심적으로 이끄는 조직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모든 정부 부서 과방이라든지 과학기술부 종통위라든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국가 뭐 AI 국가대표 선발 사업 국가대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만약에 네이버나 LG CNS 같은
후보 공모 등이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응찰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국정기획에서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건 내부 정보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네. 바로 그 AI 사업의 대표 선수로 뽑힌 기업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대표 선수로 뽑힌 기업들의 주식을 이번에 사고 팔고 하고 있는 한 겁니다. 10개에서 15건 그게 문제예요. 정도의 네. 아마 응찰 혹은 공모 의향을 먼저 받았을 거예요. 네. 보통 기업도 그렇게 합니다. 네.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음. 그 목록을 국정기획위원회한테 넘겨줬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서면 평가하는데 국정기획위원회 누군가가 들어가 있거나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선행매매, 내부 정보를 통한 선행매매이기 때문에 네. 이춘석 의원 단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전체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예. 예. 맞아요. 그렇게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말 완장차고 모든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지금 다 네. 받았잖아요. 어느 맞아요. 기관에도 특히 검찰 쪽에 대해서는 뭐 너 이번에 보고하지 마 이런 식으로 뭐 빠꾸도 놓고 맞습니다. 그랬던 기관이잖아요. 네. 특히나 저는 사실 이 정부 인적 구성 같은 경우에도 네. 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또 너무 있잖아요. 많죠. 맞아요. 장관도 많고. 그렇죠. 예. 그런 인사의 임명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네. 주가 움직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AI 수석 네. 자체가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거기 화정우 수석.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 또 5조를 분할 매수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뭐 애초에 그냥 특정 시점에 뭐 주식을 왕창 사서 장기 보유한다 이런 거래 그렇죠. 행태가 아닌 거잖아요. 네.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타이밍을 잡아서 네. 매매를 단타치겠다는 거죠, 네, 단타치겠다. 단타치는 그렇죠. 단타, 그런 단타. 거네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보면서 내심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이빨이 흔들렸고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빨이 흔들리는 것은 관세 협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 민주당 내부에서 뿌리 깊게 있었던 그 국회에서의 주식 거래 그것도 이해 충돌 혐의가 매우 높은 그런 내부 정보 그 거래 의혹 이것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빨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말입니다. 과거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4대강은 현대건설 출신인 이명박이 건설사들을 뒷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4대강을 추진한다라는 일종의 음모론들이 이제 쫙 퍼졌었거든요. 사실 그런 음모론들을 이 사태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평소 주식을 즐겨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런 내러티브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건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거래를 했던 게 이춘석 의원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더 저는 확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어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 속해 있는 위원들 네, 그리고 민주당 만약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국회의원들 네, 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말 네이버 내지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AI 국가대표 사업에 대해서 공모 또는 응찰 후보군의 기업들을 보고를 했는지 저 이것만 확인해도 네. 내부 정보의 여부가 판단될 거로 좀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 이춘석 의원을 보면은 가격대별로 그러니까 5주를 샀다는 게 아니라 가격대별로 예, 끊어서 쪼개서 5주, 쪼개서 4주 산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훨씬 뭐 제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저는 그런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샀다. 아, 진짜 미수거래고 네, 굉장히 이런 선수인데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 고수라고 예. 볼 수 있는 그래서 것이죠. 그래서 보유한 이렇게. 주식이 카카오페이 537,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다 AI나 5주씩 네. 쪼개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주문을 올리는 것은 네. 적은 주식의 숫자로 인위적으로 네. 주가를 고양시키거나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이제 작전을 할 때 흔히 네. 소액주주자들이 뭐 그런 수법을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가령 뭐 25,000원짜리 25,500원, 이쯤 네. 26,000원, 그보다 더 작은 단위 100원 단위, 50원 예. 단위로 예. 잘라서 이렇게 주문을 계속 넣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거래를 계속해서 이뤄내고 예. 이제 이런 수법까지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되는데요. 저는 이 국면에서 되게 이런 일이 터지면은 정치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죠. 네. 되게 두루뭉술하게 부인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사실무근이다. 이제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으름장을 놓느냐 이걸 추가로 보도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번처럼 사진이 빼도 박도 못한 증거물로 딱 나오면 그때 유감 표시를 하고 그리고 타인 탓을 합니다. 이번의 경우도 보니까 차 보좌관이 주식을 잘못해서 내가 그거 좀 알려주려고 했어. 뭐 이런 식의 처음에는 틀을 짰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도 여의치 않자 그러자 사퇴를 하고 뭐 탈당을 하고 이런 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가 한 발짝 더 나가면 뭐가 나오느냐? 정치 탄압입니다. 이런 말이 네. 나오는데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른바 소버린 AI 정책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미국 회사 뭐 이런 데다가 AI를 맡기면 우리 정보를 다 강탈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표 AI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200조를 투자를 하겠다. 지금 막 이런 얘기들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식의 AI에 대해서 민족주의적 개념이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부터 출발점보다 사실 논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는 왜 항일 깃발 뭐 대한민국 깃발 높이 올리고 항일의 깃발만 올리면 사람들이 다 막 박수 치는 분위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려요. 어떤 분들은 AI에서 주권을 정확히 가져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어를 쓰는 나라고 사용자도 5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렇게 가두리 양식을 해두면 그야말로 경쟁력 자체가 고립된다. 떨어진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공약으로 그걸 갖고 나오고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는데 실제로는 이 밀어붙이는 게 맞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맞나부터 사실 리뷰를 좀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리뷰가 지금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종의 여기 최고의 수혜주로 떠오르는 게 어딥니까? 결국 네이버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네이버가 큰 수혜를 입을 게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네이버 출신 장관들을 계속 임명을 하고 수석도 임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AI 방향성을 다 네이버가 정해 가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권과 네이버가 합작을 해가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 당의 여당의 의원은 네이버 주식을 뒤로 사고 있다? 이거 굉장한 음모. 이걸 정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했으면 이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김건희 여사 감찰 생각도 없고 네. 여러 가지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이치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그럼요. 사건은 너무나 사실 거리가 멀어요. 일단은 시점이 뭐 2009년, 2010년 그러니까 네. 정말 뭐 20년 거의 넘게 지난 시점인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20년 아니니까 10년 이상 지난 거고 15년 된 15년 된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3년 동안 이루어진 주가 조작이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이게 이제 네. 법원 판결에 그런 그 권오수 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확정된 판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국가 정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거기에 관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네. 대통령의 네. 이빨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국민들 이빨이 흔들릴 지금. 가장 핫한 주식을 이렇게 네. 사고 파는 게 바로 사진으로 포착이 되는 거 너무 잘 그렇죠. 이제 알죠. 민심이 마일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적된다. 네. 그러니까 민심은 휘발성이 아니라 축적되어서 나중에 선거 때 심판받는 거다라는 네. 그 말을 좀 되게 무섭게 항상 받아들이는데 네. 지금 보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죄악시하면서 뭔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갑자기 강화한다거나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대주주 기준 강화도 세입을 그러니까 세입을 벌충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추경 30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민생 쿠폰을 지급하고 네. 또 한편에서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죄악시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내부 선행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분명히 선거 때 한 번에 좀 심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가진 그 대통령과의 친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춘석을 손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례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제 이제 밤에는 정청래 의원이 네. 이제 이거 탈당한다고 의사를 밝혔으니까 예. 우리는 그냥 탈당 의사를 받겠다라는 음.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별안간에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뀐 네. 거예요. 오늘 아침 제명으로. 제명하겠다. 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엄중히 바라보겠다는 메시지를 낸다라는 것은 네. 대통령실 이거 심상치 않다. 네. 그렇죠. 그냥 자진 탈당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 줬을 것이고 왜냐하면 자진 탈당이 그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코인 논란 때문에 자진 탈당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복당 결정을 했을 때 복당 심사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진 탈당은 복당의 결격기 사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명이 아니라 이게 자진 사실상 탈당이라서. 자진 탈당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거예요. 거지. 네. 그런 것들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음. 여론은 더 열받는 거죠. 네. 그렇죠. 더 막 붕 뜨는 거죠. 이거 쇼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자진 탈당으로 그냥 꼬리 자르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제명까지 가야 된다라고 아마도 네. 정청래 지도부한테 뭐 민정수석 내지는 뭐 정무수석 통해서 음.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스크럼 짜고 이 정치 찬압 이렇게 할 여지는 지금 없죠. 없어진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이번에 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정청래 대표의 태도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그때 이제 낙마했을 때는 뭐 동지라는 것은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라는 등. 그 이후에 또 대표가 된 다음에도 뭐 전화를 걸어서 유로를 하고 울타리가 든든하게 언제까지 대주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조사에 들어가라 하고 오늘 네. 아침에는 또 이제 제명도 하겠다 이빨을 바로 드러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청래 의원의 본인의 생각이겠는가? 아니면 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심 전심이다. 이재명의 마음이 정청래의 마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심 전심이 아니라 이심 정심이다.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이심이 정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지금 주식 관련돼서 민심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엊그제 정청래 대표 딱 되자마자 이 정말 그야말로 그 강한 말을 그렇게 시도 없이 하는 사람이 이 주식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령까지 내렸어요. 야, 아니, 말하지 글쎄요. 말라고.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주식 거래세 0.15에서 0.2로 올리겠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 그다음에 법인세 또 만지작거리고 있지. 그래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이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여파가 다 뭉뚱그려져서 제명 조치까지 나온 게 아니죠. 근데 저는 그 말이 갑자기 뜬금 생각났어요. 이춘석 특히 이제 이 이춘석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저 후보자 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때 전 사실 약간 이 사람은 그래도 4선이나 됐는데 이 사람이 초선 뭐 이러면서 무슨 관계지라는 궁금함이 좀 있었는데 사실 갑자기 요걸 보면서 둘이 그러면은 주식동지인가라는 느낌이 그럴 수 들은 있죠. 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예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가요? 경기지사 시절인가요? 내가 과거에 작전주를 해서 재미 좀 봤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었단 본인이 말이에요. 말했었어요. 본인이 네. 말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붙었던 그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 맞아 주시겠다. 바로 주식했었잖아요. 방산주. 방산주 그때 샀었잖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 기업할 수도 없고 주식으로 그때 네. 돈 벌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방송에서.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참 주식을 많이 하고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고리들이 갑자기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우정이 혹시 주식으로 연결된 건가? 또 법조인이기도 하고 둘 다. 어떻게 네. 보면은 자기가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 장난 아니다. 심각하다. 그렇게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이게 네. 당장에 그러니까 차명거래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거는 내부정보 이용이거든요. 네. 네, 그거 심각한 거 알았기 때문에 아. 바로 저렇게 예. 나쁘게 얘기하면 꼬리 자르기 들어가지 네. 않았나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저같이 주식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이게 뭔가 문제 있어 보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주식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안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이 또 있을지도 그렇죠. 몰라요. 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카바를 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네. 본인은 알 겁니다. 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이거 차명 거래에다가 만약에 보좌관폰으로 했을 때 대리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두둔이 불가능하니까 빨리 제명해라고 대통령 본인이 알았다면 네. 이런 식으로의 메시지가 나오기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네. 당 대표, 대통령실이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제까지 보도된 내용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슬프면서도 화나는 건데 네. 그나마 이 정부는 그래도 좀 빨리 움직이는구나. 윤석열 정부 맞아요. 같으면 오기 부리고 계속 맞아요. 버텼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실물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여파가 분위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식을 젊은층들이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2030 남성들도 사실 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30 남성을 탈환해야 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공들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사건을 빵 터뜨려 버리면 여기 민심 흔들릴 거고라고 하는 거를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고 있다. 저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을 4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전북 익산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하루아침에 내가 뽑아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됐어라는 그런 낙심이 클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주민소환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차제로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들도 주민 소환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네. 이럴 때 이춘석이라는 사람 뽑아준 그 유권자들의 절망감을 표현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월 1,000만 원씩 따박따박 이 나라에 세금이 나오는 국회의원이 네. 저렇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하고 싶을까요? 그러게. 예, 받을수록 욕심이 생기는 아니 그렇게 겁니다. 배지를 쓸 거면 날 주지 차라리 배지. 아니 나 아까워 죽겠네 정말 맞습니다. 진짜. 주식은행은 보면은 이게 실제로 얻는 소득하고는 별도로 약간 도파민 중독이죠. 도파민이죠. 아. 네, 그럼요. 예. 빨간 불이 막 이렇게 빨간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네, 네, 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내가 투자한 만약 이 사람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때 얻어지는 그 도파민 효과. 그렇죠. 이건 뭐 예, 그 세비 1,000만 원에 비할 바가 아닐 수가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고. 본회의장에서 카메라 찍고 있고 언론 기자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핸드폰을 내려놔야죠.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아니, 되는데 근데 사진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핸드폰을 꺼내서 주식창을 아니 연다는 사진 건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 휴대폰을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요 이 테이블 네. 밑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걸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렌즈 이만한 걸 찍은 것 같은데 네. 요즘 그 사생활 보호 필름 네. 한 10,000원짜리도 안 하는 거 많거든요. 예. 저도 그게 궁금해. 왜 그거 안 하는지. 그걸 안 하고 왜 어차피 찍힐 거여 가지고. 예, 보안 필름을 이런 네. 휴대폰 전면에 붙이면은 정확하게 90도 각도에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렇게는 안 보이는데 네. 요렇게는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요렇게도 안 보이는 필름이 아, 개발된대요. 그래. 네. 그럼 그거 10,000원 아끼지 못해가지고 뭐 아니, 요즘 그런 거 사진- 붙이는 사람은 좀 꼬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 이춘석 이 의원도 요즘 그 언론 이 사진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니는 장비가 네. 얼마나 첨단 장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저는 보호 필름도 일체 안 붙이고요. 제 모든 가족이 제 핸드폰 어떻게 푸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저는 도대체- 잠금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아니 그렇게 하긴 붙이긴 붙여야 되겠다. 옛날에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체리따봉, 그렇죠. 체리따봉 갖고 네. 참 거기서부터 그때 또- 사실 네. 모든 사달이 시작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이나 금융거래가 아니더라도 네, 뭐 좀 내밀한 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 붙일 수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안 붙이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자들이 찍죠. 엊그제도 사면청탁 그, 소에서 그러니까요. 네. 참 아유. 쟁하고 애들 날